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운영자 홍 팀장입니다. 태아보험 초보자를 위한 태아보험 가입 요령 6번째 시간입니다. 태아보험 가입 요령 6단계 고지 의무. 보험가입 시 병력은 어디까지 고지해야 할까? 고지 의무 관련해서는 먼저 고지 의무 위반 사례와 이에 대한 금감원의 민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보험가입 시 과거 질병 치료 이력에 대하여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건강검진 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이 기간 중 무릎 통증, 사지 통증, 하지 정맥류, 요추 통증, 다수의 질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보험가입 시 계약자를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표상 위 병력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유방암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 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가입할 경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이 강제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란 무엇일까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의 특성상 가입 당시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보험가입을 승낙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에서 협조해야 하는 의무이자 요구되는 신의성실 의무입니다. 고지의무 관련 법령으로서는 상법 제6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조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과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조문이나 판결문은 일상적인 용어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판결문의 핵심적인 문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을 인수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또는 보험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일정 조건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부 조건으로 인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보험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청약서류 중 고지의무, 즉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지사항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병력 관련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총 5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자보험이나 간편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부 보험들은 고지사항들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는 병력 관련 고지사항 5개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투약. 여기서 3개월 기준이란 보험가입 시점, 즉 청약일을 말합니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를 말합니다. 치료란 의사가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처방 후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거나 복용하지 않았어도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병명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병원 입통원 이력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상 소견이 없는 건강검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마약이나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 고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약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게 아니고 상시 복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고 바로 조직 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검사에 해당됩니다. 개인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질병 의심 소견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상급병원 등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은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지사항 중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궁근종이나 유방낭종으로 진단받고 추적 관찰을 받기 위해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만약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진단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치료나 입원, 수술, 30일치 이상 약물 처방을 받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험가입 시점, 즉 청약일 기준에서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지 기준 중 추가 검사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문맥상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검사한 경우도 추가 검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 추가 검사는 상식적으로 1차 검사 이후 시행하는 검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견이며 다수 의견입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번,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단순히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도 입원에 해당됩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투약을 제외한 실제 치료 일수를 말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란 실질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처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30일 투약은 일회성이 아니며 동일 건으로 여러 차례 투약된 경우 누적 일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자. 위 10대 중대질병의 경우 5년 내 한 번이라도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병력에 대한 기준입니다. 병력에 대한 기준 외에도 중요한 고지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 임신 여부, 직업은 하시는 일에 따라 상해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이지만 매점에서 판매하는 일이나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농사일을 하는 경우 주부로 고지하게 되면 상해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와 몸무게, 지나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적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에 따라 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은 보험 가입 시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영업용이나 화물차, 기타 기계 운전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운전은 제약이 크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여부에 대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점을 기준하여 향후 3개월 이내 전쟁지역이나 미개척지, 열대 한대, 등반 산악지대, 이와 같은 해외 위험지역으로 출구 예정인 경우 고지해야 합니다. 음주 및 흡연 여부,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보험가입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인 수준의 음주와 흡연은 보험가입 시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정확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태아보험의 고지 의무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보험상품의 고지 의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피보험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지사항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병력들과 기본 정보들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의 고지 의무 대상자 또한 태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의 고지 의무 대상자는 태아가 아니라 산모입니다.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산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고 태아는 법적인 객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생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에 대한 위험에 대한 평가는 산모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 대상자는 산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설계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청약서의 고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력은 모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지 기준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한 병력은 모두 심사하고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을 고지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시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을 트집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 기준에 해당 여부에 따른 병력 구분은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